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죠. 저는 사샤 맥밀란, 영국 출신 UN 세계식량계획 식량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의 농업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K-팝이나 삼성 정도만 떠올랐지 농업 강국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간다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면 감동 팔레트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24년 초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UN 세계식량계획 현지 사무소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제 임무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공항에서 사무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가 건넨 자료를 훑어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쌀 농업을 가르친다고요?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 농업으로는 별거 아니잖아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하며 저는 완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간다 농민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무카바 지역의 시범 농장에 처음 갔을 때 현지 농민들은 한국에서 온 종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작은 종자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나이든 농민 무카사가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설치한 시범 단지는 고작 10헥타르 남짓했어요. 주변의 전통적인 농장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해 보였죠.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에밀리 김이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된 농업기술자였죠.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그가 무거운 토양 분석, 장비를 혼자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아프리카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에밀리 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시범 단지의 토양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뭔지 모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에밀리 김이 현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관찰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죠.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설명은 정말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우간다의 적도 기후와 라테라이트 토양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품종 대비 67% 높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통해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통일계 품종이 우간다의 기후 조건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몇 달간의 시험 재배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헥타르당 4톤에서 5톤까지 수확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숫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 농민 로버트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우기에도 견딜 수 있나요? 우리 전통 품종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에밀리 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품종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홍수와 가뭄을 견뎌온 품종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간다 환경에 특별히 적응시켰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에밀리 김의 말투에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배어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농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 우간다의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열대 지방의 비는 정말 무서워요. 하루 종일 쏟아지는 장대비의 도로는 진흙탕이 되고 낮은 지대는 모두 물에 잠겨버렸죠. 저는 사무실에서 밖을 내다보며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 비에 농작물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어요. 에밀리 김에게서였습니다. 사샤 씨, 시간 되시면 시범 단지 좀 같이 보러 가실 수 있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온통 진흙투성이인 농장에 굳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에밀리 김은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진흙탕 속을 헤매며 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방수 재킷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벼 포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에밀리 씨, 이런 날씨에 굳이 나와야 하나요? 제가 우산을 들고 멀찍이 서서 물었습니다. 에밀리 김은 진흙투성이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기를 견뎌내야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그의 눈에는 비가 고여 있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농민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에밀리 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버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죠. 우기가 지나고 4월 중순,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에밀리 김이 체계적인 생존율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품종이 정말 우수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사 방법은 간단했어요. 1제곱미터당 심어진 벼 포기수와 실제 살아남은 포기수를 비교하는 것이었죠. 먼저 전통 품종 구역부터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심어진 포기의 35%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에 잠긴 채로 썩어버린 포기들이 즐비했죠.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무카사 할아버지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20%도 안 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우간다 농민들의 현실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품종구역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88%. 제가 계산기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로 88%의 벼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뿌리도 튼튼하고 잎사귀도 푸르렀어요. 에밀리 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실이었거든요. 로버트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숫자 뒤에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5월에 들어서면서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품종구역에서 나온 쌀의 품질은 정말 놀라웠어요. 알이 굵고 윤기가 흘렀죠. 저희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우간다 지부에서는 이 쌀을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어요. 무카바 초등학교의 출석률이 25%나 증가한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학교에 오기 시작한 것이죠. 교장 선생님인 나카토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하고 성적도 올랐어요. 어느 날 급식 시간에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8살 정도 됐을 것 같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물어보니 에밀리 김이 아이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원조구나 싶었거든요.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말이에요. 그 작은 소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1960년대 유엔 기록 보관소를 뒤적이게 됐어요. 우간다의 식량 원조 역사를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64년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수혜국 명단에 한국과 우간다가 나란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국도 우간다와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였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기록을 들고 에밀리 김을 찾아갔어요. 에밀리 씨, 이거 보세요. 60년 전에는 한국도 우리가 지금 도우고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에밀리 김은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하시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역사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구나 싶었거든요. 6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더욱 감동적인 건 그들이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월 말, 드디어 첫 번째 본격적인 수확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한국 품종으로 기른 쌀로 마을 잔치를 하자는 것이었죠. 저도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여성들이 전통 방식으로 쌀을 찢고 남성들은 큰 솥에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하얀 쌀밥이 큰 그릇에 수북이 담겨 나왔어요. 마을 장로인 음에세 할아버지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맛이야말로 진짜 쌀맛이구나. 그러고는 에밀리 김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밥을 맛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찰기가 적당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희망을 찾은 것 같은 표정들이었어요. 축제가 끝날 무렵 로버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샤 씨, 이제 정말 미래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발 협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초 우간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전국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무카바 지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8개 지역에 동일한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저희 UN 세계 식량 계획도 이 발표식에 공식 참가하게 됐습니다. 발표식 당일 저는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우간다 농업부 장관, 한국 대사, 그리고 현지 농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를 증언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긴장됐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아프리카에서 통할까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간다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비가 와도 진흙탕이 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진정성이 바로 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 김도 뒤쪽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꾸는 것입니다. 한국과 우간다가 함께 만들어낸 이 희망의 씨앗이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전체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지금도 에밀리 김은 우간다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카바 마을의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의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